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입니다. 단,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문제를 푼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두 개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두 번째는 과표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하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의 이제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부터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조정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면은, 자, 1번은 2019년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00만원이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부금 지출 내역이에요. 지출 내역. 그래서 기부처는 입력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을 모두 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부분을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입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불러오게 하면은 3개가 다 떠요. 어때요? 3개 다 뜨죠? 3개 다 뜨는데, 물론 이제 수동으로 입력해도 상관없지만,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4월 15일, 5월 26일, 10월 8일, 이 전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미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으로 이제 조정해주고요.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는 그 밖의 기부금,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물론 불러오기 한다고 해서 이게 법정인지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이건 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4월 15일 거는 보셔야 되는데 5월 26일 거하고 10월 8일 거는 금액상 문제는 없지만 4월 15일 거는 보셔야 돼요. 4월 15일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이에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 900만원이에요. 어음을 발행하여 기부한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만기는 2021년 1월 21일이에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어음으로 기부한 경우 있죠. 어음 기부금. 어음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채택합니다. 물론 회계에는 발생주의지만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음 기부금도 무조건 만기일이 돼야지 기부한 걸로 봐요. 그런데 날짜가 2021년 1월 21일이기 때문에 만기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된 걸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만큼 제외를 하고 법정 기부금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 돼 있는 거를 어음 기부금을 제외하고 400만원만큼 이제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번 보시면 돼요. 3번.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상 차가감 소득금액이야. 차가감 소득금액. 이 기부금 지출 내역에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 뜻은 뭐냐면은 반영이 안 됐다. 이 뜻은 기부금에 대한 그 조정 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입금 산입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도 이제 그 입금 산입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금 산입 및 송금 부상이 450만원 되어 있죠. 이 4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기부금에 대한 입금 산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입금 산입은
500만원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음 기부금이 존재하죠. 아직 만기일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임으로 처리합니다. 500만원과 비지정 기부금 되겠죠. 종친회는 비지정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입금 산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만원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950만원에 700만원에 70만원이니까 1020만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2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 500만원, 70만원만큼 입력해주면 1020만원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수정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에 입력을 해서 당기순이익 변경, 입금 산입 변경, 송금 산입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 해제를 눌러주셔야 돼요. 수정 해제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금액이 반영이 돼요.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부금 입력은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에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법정 기부금에 대한 송금 한도 초과의 금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송금 산입액 400만원 한도 초과액 없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분도 없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금액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정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이거는 2월 자체가 10년이죠. 10년이기 때문에 2월이 가능해요. 그래서 송금 추인을 해줘야 합니다. 송금 추인을 해줘야 돼요. 한도 초과액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송금 추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2232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지출 연도의 송금 산입 금액은 2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 차익 금액만큼 이제 송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기부금 입력에 지정 기부금 250만원 되어 있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도 차익 금액이 얼마냐면은 한도액은 2232만원 중에서 250만원만큼 빼면은 1982만원만큼이 이제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이 되지만, 송금 산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금액은 없지만 이제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 금액이 있으면은 이제 송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난에 전년도인 2019년 지정기부가 한도 초과액 1000만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2019년에 입력을 해주고요. 2번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액 1000만원 중에서 전액 공제 가능한 금액 해가지고 이제 1000만원만큼 입력해주고, 이제 해당 송금 추인액 10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기 월액은 이제 내년 넘어가니까 또 남기 때문에 해당 연도 26번 난에 송금 추인액 1000만원만큼 이제 여기에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도 금액이 약간 한 19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1000만원만큼 전액 송금 추인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났냐? 아니죠. 세무조정이 또 남았어요. 자, 세무조정은 이제 두 가지의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음으로 발행한 기부금 500만원과 그 다음에 종친의 기부금 70만원만큼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기부금은 이제 만기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유보 발생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기타 기부금으로 입력해주고 기타 사입실로 해가지고 70만원만큼
세무 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어음 기부금이 왜 유보 발생이냐면은 만기가 안 됐죠. 만기가 안 되고 물론 유출됐지만 유출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로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만기가 되면은 2021년에는 이제 반대의 조정을 통해서 해주셔야 돼요. 만기가 됐다고 하면. 그런데 2020년에서는 아직 이제 만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타 기부금은 이제 종친회 같은 거, 향후회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상 유출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회에 유출된 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법인 조정 2에 클릭을 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성하는데 여기 불러오기가 있죠. 여기 불러오기를 이제 클릭합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하는데, 이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서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고요. 플러스 아까 입금 산입 대상을 한 이제 어음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종친회 기부금도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월 송금 산입은 이제 아까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1번, 102번, 103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1번은 이제 금액이 2억 1200만원 입력해주고, 입금 산입은 1020만원, 송금 산입은 1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이제 납부할 금액이 얼마냐면은, 분납하라는 얘기는 없죠. 분납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2214만원만큼 반영된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법인 조정은 이번 회차에서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좀 헷갈리는 문제는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법인 조정이 이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앞에 부분에 대해서도 딱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92회차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91회차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도 요새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이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측 자체가 좀 많이 안 됩니다. 난이도는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80회 때 들어가서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면은 90회 때 들어가서는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회차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인 조정은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6점을 받고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항상 질문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이상하게 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질문 자체에 알림이 안 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달 전에 있는 그 댓글도 이제 봐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격상이 아니고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산세무회계 1급 합격하시고요. 합격하시면은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취업입니다. 취업에도 반드시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